안녕하세요. 내일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겨울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소설 첫눈 오는 날.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심술궂은 부자 영감과 가난하지만 착한 농부가 살았답니다. 부자 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았고, 착한 농부는 작은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부자 영감은 돈은 많았지만 인심이 박했어요. 누가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곤 했답니다. 흥, 가난한 것들이 뭘 안다고. 반면 착한 농부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늘 웃는 얼굴로 이웃을 도왔어요.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조금씩 나눠주었고, 누가 아프면 달려가 간병했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느 해 가을, 부자 영감의 곳간에서 쥐떼가 들끓었어요. 곡식을 갉아먹고 구멍을 뚫어 큰 피해를 입혔답니다. 이놈의 쥐들, 어떻게 좀 안 되나? 부자 영감은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답니다. 영감님, 착한 농부네 집에 신기한 고양이가 있다던데요. 쥐를 아주 잘 잡는다고 합니다. 부자 영감은 마지못해 착한 농부를 찾아갔어요. 네 집에 고양이가 있다며? 나한테 팔아라. 영감님, 이 고양이는 팔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기르시는 고양이거든요. 뭐? 감히 내 청을 거절해? 돈은 넉넉히 줄 테니 넘겨. 부자 영감은 화를 냈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결국 부자 영감은 빈손으로 돌아갔죠. 며칠 후 부자 영감은 밤에 몰래 고양이를 훔쳐갔어요. 농부의 어머니는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상심했답니다. 내 고양이 어디 갔을까?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고양이를 찾아올게요. 농부는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고양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부자 영감이 숨겨놓았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설절기가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해의 첫눈이었지요. 아, 첫눈이다. 농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셨고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첫눈이 내립니다. 소원을 빌어보세요. 나는 우리 고양이만 돌아오면 소원이 없겠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농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첫눈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야옹, 야옹. 어? 이 소리는? 농부가 문을 열자 고양이가 서 있었어요.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답니다. 고양이야, 어디 있었니? 농부는 고양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고양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내 고양이가 돌아왔구나. 고양이는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며 야옹야옹 울었어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부자 영감의 집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곳간의 쥐들이 갑자기 더 많아져서 곡식을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부자 영감이 찾아보니 고양이가 사라져 있었답니다. 고양이는 부자 영감의 집에서 도망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거였어요.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농부네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놈, 내 고양이를 훔쳐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고양이는 원래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거짓말. 내가 돈 주고 산 고양이야. 두 사람이 다투자 마을 이장님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부자 영감은 자기가 고양이를 샀다고 우겼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답니다. 영감님, 그 고양이는 원래 농부네 집 고양이에요. 맞아요. 우리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자 영감은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부자 영감 앞으로 가서 앞발로 긁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저 고양이가 화를 내고 있네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고양이는 계속해서 발톱을 세우며 부자 영감을 향해 야옹야옹 울었답니다. 영감님, 솔직히 말하세요. 고양이를 훔친 게 맞죠? 부자 영감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고양이의 분노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영감님, 돈이 많다고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부자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농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자 영감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구나.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부자 영감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을 바꿔 먹었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부자 영감은 자기 곡간의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도 주었지요. 영감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요. 농부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고양이는 다시 곁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부자 영감도 이웃들과 나누며 진짜 행복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매년
첫눈이 내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첫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 그래, 돈보다 중요한 건 깨끗한 마음이지. 마을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답니다. 첫눈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돈이나 물건보다 깨끗하고 착한 마음이 진짜 보물이죠.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설은 작은 눈이라는 뜻으로 보통 11월 22일이나 23일쯤 찾아온답니다. 이때가 되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해야 해요. 옛날 사람들은 소설이 되면 김장을 마치고 땔감을 준비하며 긴 겨울을 맞을 채비를 했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요. 소우한 꽁꽁언 호수. 옛날 큰 호수가 있는 마을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했고 손자 도리는 10살짜리 아이였어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우리 도리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내일 나가서 일감을 찾아볼게.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몸이 아파도 일을 하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되자 일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소환이 지나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 앞 큰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답니다. 얼음은 두껍고 단단했지요. 할아버지, 호수가 완전히 얼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추워질 거야. 돌아, 우리 집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집에는 먹을 것도 땔감도 거의 없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날 밤 도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너무 추웠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도리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답니다. 얼음 밑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대.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하면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던데. 도리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사이에 낚싯대를 챙겨 호수로 향했답니다. 밤 호수는 고요했어요. 달빛이 하얀 얼음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도리는 얼음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사각사각 얼음을 밟는 소리가 났답니다. 도리는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도끼로 얼음을 조금씩 쪼기 시작했답니다. 퉁, 퉁, 퉁.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도리는 손이 시렸지만 계속 얼음을 쪼았답니다. 한참 만에 작은 구멍이 뚫렸지요. 드디어 도리는 낚싯줄을 구멍 속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답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 추웠지만 도리는 꾹 참았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꼭 물고기를 잡아야 해.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꽁꽁 얼어갔고 온몸이 덜덜 떨렸답니다. 으, 춥다. 도리가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낚싯대가 갑자기 팽팽해졌답니다. 어? 물고기다. 도리는 있는 힘껏 낚싯대를 당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자라 한 마리가 올라왔답니다. 자라는 도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이 호수를 지키는 자라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도리는 깜짝 놀랐어요. 자라가 사람 말을 하다니. 하지만 도리는 배가 고팠고 할아버지께 드릴 음식이 필요했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먹을 게 없어서. 도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자라는 도리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아이야, 네 효심이 갸륵하구나. 날 놓아주면 더 좋은 것을 주마. 정말이에요? 그래. 내일 아침 호숫가에 와봐라.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도리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자라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알았어요. 가세요. 도리는 자라를 물속으로 풀어주었어요. 자라는 물속으로 사라지며 말했답니다. 고맙다 착한 아이야. 내일 꼭 오너라. 도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깨어 계셨답니다. 돌아, 어디 갔다 오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잡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단다. 네 마음만으로도 할아버지는 행복하구나. 다음날 아침, 도리는 서둘러 호수로 갔어요. 호숫가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얼음 위에 커다란 물고기들이 수십 마리나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그 옆에는 따뜻한 옷가지와 쌀 한 가마니도 있었답니다. 어머! 그때 물속에서 자라가 머리를 내밀었어요. 아이야, 네가 날 살려준 은혜를 갚으러 왔단다. 이것들은 호수 및 용왕님께서 네 효심에 감동하여 내려주신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추운 겨울을 잘 나거라.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자라는 그렇게 말하고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도리는
물고기와 쌀, 옷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돌아,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도리는 어젯밤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도리가 참 착하구나. 어려울 때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보물이란다. 그날부터 도리네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해졌어요. 따뜻한 옷도 입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의 기침도 나아지셨답니다. 도리는 물고기를 이웃들과도 나누었어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 주었답니다. 돌아, 이거 어디서 난 거니? 호수에서 잡았어요. 같이 나눠 드세요. 마을 사람들은 도리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얼었던 호수가 녹기 시작했답니다. 도리는 가끔 호숫가에 가서 물속을 들여다 보았어요. 자라야, 잘 지내? 그러면 어디선가 자라가 머리를 내밀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추운 겨울도 착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그래, 서로 돕고 나누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도리와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겨울이 되어 호수가 얼 때마다 도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추위는 춥지만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도리는 알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는 마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답니다. 도리처럼 어려울 때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따뜻함이 추위를 녹여준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아는 작은 추위라는 뜻으로 보통 1월 6일이나 7일쯤 찾아온답니다. 소환이 지나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어 강과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맘때 얼음을 잘라서 여름까지 보관하는 얼음 저장고인 석빙고에 넣어두었답니다. 또 겨울 동안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요. 추위는 혼자 이겨내기 어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소설 눈꽃 할머니. 옛날 깊은 산속마을에 눈꽃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할머니는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할머니가 사는 집은 산 꼭대기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가끔 할머니를 찾아뵙곤 했죠. 눈꽃 할머니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 어디선가 눈송이가 날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눈꽃 모양으로 말이에요. 할머니, 어떻게 눈을 부르실 수 있어요? 마을 아이들이 물으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이건 자연이 주신 선물이란다.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해 준단다.
그 마을에 성급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진수였답니다. 진수는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죠. 에이, 농사는 너무 느려.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수는 늘 그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상인이 왔어요. 이 약초를 구해오면 큰 돈을 주겠소. 산 꼭대기에만 자라는 귀한 약초라오. 진수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상인은 약초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소설이 지나면 눈이 내려 산에 오를 수 없으니 그 전에 구해야 하오. 진수는 당장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산은 넓고 약초를 찾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아, 어디 있는 거야? 진수가 산을 헤매는 동안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이 흐려졌답니다. 이런, 날씨가 안 좋아지네. 진수는 서둘러 약초를 찾으려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소설이 온 거예요. 안 돼. 눈이 오면 길을 잃어버려. 진수는 황급히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발을 헛디딘 진수는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으악!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진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발목을 삐끗했거든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진수가 소리쳤지만 깊은 산속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진수는 두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빛이 보였답니다. 젊은이, 거기 있느냐? 눈꽃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눈 속을 걸어오고 계셨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 큰일 났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할머니는 진수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할머니 집은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진수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물었답니다. 이 눈 오는 날 왜 산에 있었니? 진수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약초를 찾으러 왔어요. 돈을 벌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래, 돈이 필요했구나. 하지만 자연을 너무 서두르며 대하면 안 된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연은 서두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자연은 천천히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단다. 할머니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창문에는 아름다운 성애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저것 봐라. 성애꽃이 얼마나 아름답니?
네, 정말 아름답네요. 이 꽃은 추위가 왔기 때문에 피었단다. 추위가 없었다면 볼 수 없었을 거야. 진수는 할머니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할머니, 그럼 소설이 온 것도 자연이 주는 선물인가요? 그렇단다. 첫눈은 땅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게 해준단다. 서둘러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자연의 때를 기다려야 해. 다음날 아침 눈이 그쳤어요. 진수의 발목도 많이 나아졌답니다. 할머니,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이걸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진수에게 작은 주머니를 주셨어요. 안에는 약초 씨앗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건 네가 찾던 약초의 씨앗이란다. 집에 가서 정성껏 심거라.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할머니, 진수는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돈을 빨리 벌려고만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거란다. 그러면 자연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거야. 진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할머니 말씀대로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았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씨앗은 금방 자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수는 참고 기다렸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의 때를 기다려보자. 봄이 되었어요. 작은 싹이 돋아났답니다. 오, 싹이 났다. 진수는 신기하고 기뻤어요. 매일 싹을 보며 물을 주고 정성을 쏟았답니다. 여름이 되자 잎이 무성해졌어요. 가을이 되자 드디어 약초가 다 자랐답니다. 와, 정말 크게 자랐네. 진수는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서 상인에게 가져갔어요. 상인은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좋은 약초는 처음 보았소. 이건 산에서 캔 것보다 더 좋구려. 정성껏 키웠거든요. 진수는 돈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법, 기다림의 가치를 배운 거예요. 진수는 눈꽃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소중한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이제 너도 알겠지?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네, 할머니. 이제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천천히 살겠어요. 훌륭하구나. 그리고 잊지 마라. 첫눈이 내리면 그건 자연이 주는 축복이라는 걸.
그날 밤 마을에 다시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수도 창밖에 눈을 보며 웃었답니다. 고마워 누나. 네가 있어서 자연이 더 아름다워. 진수는 그날부터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어요. 성급하게 돈을 벌려 하지 않고 자연의 때를 기다리며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소설이 되어 첫눈이 내리면 진수는 눈꽃 할머니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할머니, 올해도 좋은 첫눈이네요. 그렇구나.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단다. 마을 사람들도 진수의 변화를 보며 하나 둘씩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맞이했어요. 눈꽃 할머니는 오늘도 산꼭대기 집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신답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첫눈처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면 진정한 풍요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설은 작은 눈이라는 뜻으로 보통 11월 22일이나 23일쯤 찾아오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랍니다. 이때가 되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창문에 성애꽃이 피어나죠. 옛날 사람들은 첫눈을 보며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고 첫눈을 맞으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었답니다. 자연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어요. 개설, 눈사람의 소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민수와 영이라는 두 아이가 살았답니다. 민수는 마을 부잣집 아들이었고 영희는 가난한 집 딸이었지요. 두 아이는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늘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지요. 하지만 영희는 집안 형편 때문에 늘 혼자 놀았어요. 옷도 낡고 신발도 해져서 다른 아이들이 놀려대곤 했답니다. 저기 누더기 영희 온다.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면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곤 했어요. 민수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영희를 못 본 척 했답니다. 대설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굵은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지요. 와, 눈이다. 마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온 마을이 순식간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답니다. 눈싸움하자. 눈사람 만들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민수도 친구들과 함께 큰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봐. 우리가 제일 큰 눈사람 만들 거야.
민수와 친구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눈을 뭉치고 뭉쳐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답니다. 영희도 멀찌감치 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작은 눈뭉치를 만들며 놀았지요. 영희도 눈사람 만들고 싶을 텐데 민수가 슬쩍 영희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친구들 손전에 차마 영희를 부르지 못했답니다. 해가 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을에는 크고 작은 눈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답니다. 민수가 만든 눈사람이 제일 컸지요. 밤이 되었어요. 달이 밝게 떠올라 눈 덮인 마을을 비췄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몸이 뻐근하네. 민수가 만든 큰 눈사람이 말했답니다. 우리도 움직일 수 있구나. 다른 눈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눈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춤을 추고 놀았답니다. 그때 마을 모퉁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흐흐흐. 눈사람들이 가보니 아주 작은 눈사람이 울고 있었답니다. 영희가 만든 눈사람이었어요. 왜 우니? 큰 눈사람이 물었어요. 나는, 나는 너무 작고 볼품 없어. 친구도 없고. 작은 눈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다른 눈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작은 게 뭐 어때서? 그래,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눈사람들이 말했지만 큰 눈사람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나는 제일 크고 멋진 눈사람인데 저런 작은 눈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어. 큰 눈사람은 도도하게 말하며 돌아섰답니다. 작은 눈사람은 더욱 슬펐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답니다. 눈사람들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아야, 몸이 녹는다. 큰 눈사람이 소리쳤어요. 팔이 떨어지고 몸이 작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큰 눈사람이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몸 녹는 걸 걱정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때였어요. 작은 눈사람이 달려왔답니다. 내가 도와줄게. 작은 눈사람은 근처 그늘진 곳으로 큰 눈사람을 밀어주었어요.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답니다. 여기는 그늘이라 조금 나을 거야. 고마워. 큰 눈사람은 부끄러웠어요. 자기를 무시했던 작은 눈사람이 도와주다니요. 작은 눈사람은 다른 눈사람들도 그늘로 옮겨주었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열심히 힘을 썼죠. 고마워, 작은 친구야. 네 덕분에 살았어. 눈사람들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작은 눈사람 자신은 햇빛을 많이 받아 점점 작아지고 있었답니다. 너, 너는 괜찮니? 큰 눈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작은 눈사람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날씨가 추워졌어요. 눈사람들은 다시 단단해졌답니다. 하지만 작은 눈사람은 너무 많이 녹아서 아주 조그맣게 되었지요. 큰 눈사람이 말했어요. 친구들, 우리 작은 친구를 위해 뭔가 해주자. 좋아, 무엇을 할까? 눈사람들이 모여 의논했답니다. 그리고 밤새 작은 눈사람을 위해 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민수가 눈사람을 보러 나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만든 큰 눈사람은 조금 작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만든 작은 눈사람은 다른 눈사람들만큼 커져 있었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민수는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영희도 마을로 나왔답니다. 어머, 내 눈사람이 이렇게 커졌어? 영희는 너무 기뻐했어요. 민수는 영희의 환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답니다. 내가 영희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민수는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응?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같이 놀자.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지만 민수의 손을 잡았답니다. 정말? 응. 이제부터 우리 친구야. 두 아이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눈사람들을 돌보며 놀았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영희를 놀리던 아이들도 민수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우리도 같이 놀자. 영희야, 미안해. 이제 우리 다 같이 놀자. 아이들은 모두 함께 어울려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도 탔어요. 영희는 난생 처음으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해가 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영희에게 말했답니다. 영희야, 내일도 같이 놀자. 응, 고마워, 민수야. 영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민수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날 밤 눈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큰 눈사람이 작은 눈사람에게 말했답니다. 친구야, 네 덕분에 우리가 친구의 소중함을 배웠어.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가 날 친구로 만들어줬잖아. 눈사람들은 모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었어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우리는 친구, 크든 작든 상관없어. 서로 돕고 아끼는 게 진짜 친구야.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신기한 광경을 보았어요.
눈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저거 좀 봐. 눈사람들이 친구같이 보이네. 정말 그러네요. 참 보기 좋아요. 민수와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웃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답니다. 진정한 친구는 외모나 집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죠. 크기나 모양이 다르더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설은 큰 눈이라는 뜻으로 보통 12월 7일이나 8일쯤 찾아오며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랍니다. 옛날 아이들은 대설 무렵 눈이 많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고 눈썰매를 타며 겨울을 즐겼어요. 눈싸움도 하고 눈집도 만들면서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냈답니다. 눈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소한, 까치의 선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소년 서기가 살았답니다. 서기는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고 서기가 품팔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갔지요. 소환이 지나며 추위가 매섭게 몰아쳤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먹을 것도 부족했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내일 일을 더 해서 밥을 구해올게요. 괜찮단다, 서기야. 네가 건강한 게 할아버지는 제일 기쁘단다. 서기는 효심이 깊은 아이였어요. 자기는 굶어도 할아버지께 먼저 드리곤 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서기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깍, 깍. 나무 밑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까마귀들이 까치를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깍깍. 까마귀들이 부리로 까치를 쪼려고 했어요. 서기는 얼른 까마귀들을 쫓아냈답니다. 저리 가. 약한 걸 괴롭히면 못 써. 까마귀들은 서기를 보고 날아가 버렸어요. 서기는 다친 까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답니다. 아야, 많이 다쳤구나. 집에 가서 치료해 주마. 까치는 서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기는 까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할아버지, 이 까치가 다쳤어요. 오호, 불쌍하구나. 어디 보자. 할아버지와 서기는 까치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귀한 약재도 아끼지 않고 발라주었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여기서 쉬어. 서기는 까치를 위해 따뜻한 둥지도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 밥을 조금씩 떼어서 까치에게도 먹였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까치의 상처는 점점 나아졌답니다. 서기는 매일 까치를 보살폈지요. 까치야, 이제 날 수 있겠니? 까치는 날개를 펼쳐 보았어요. 조금 불편했지만 날 수는 있었답니다. 좋았어. 이제 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서기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까치는 쉽게 떠나지 않았답니다. 서기의 어깨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어? 가기 싫은 거니? 깍! 까치가 울었어요. 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 조금 더 같이 있자. 완전히 나을 때까지. 서기는 까치를 계속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시며 쓰러지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기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일으켰지만 할아버지는 열이 펄펄 끓었답니다. 춥구나. 할아버지,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서기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한밤중이었고 약방은 멀리 있었답니다. 게다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지요. 어떡하지? 이 추운 날 약방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서기가 울먹이는데 까치가 날아와 서기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깍! 깍! 까치야, 너도 할아버지가 걱정되는 거니? 까치는 어디론가 날아갔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서기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내가 따라오라는 거니? 깍! 서기는 까치를 따라갔어요. 까치는 서기를 마을 반대편 숲속으로 안내했답니다. 그곳에는 약초가 자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머, 이게 약초가 자라는 곳이구나. 서기는 급히 약초를 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초를 다려서 할아버지께 드렸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서기는 까치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고마워, 까치야.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까치가 밖으로 나가더니 다른 까치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깍! 깍! 여러 마리의 까치들이 서기네 집 앞 나무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 온 것들을 내려놓았답니다. 어? 이게 뭐지? 서기가 보니 곡식 이삭과 열매들이었어요. 까치들이 여기저기서 모아온 것들이었답니다. 까치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걸 가져온 거구나. 할아버지도 밖으로 나오셨어요. 까치들은 며칠 동안 계속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구나. 할아버지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서기는 까치들을 위해 감나무에 감을 조금 남겨두었답니다. 까치야, 너희도 겨울에 먹을 게 필요하잖아.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그날 이후로 서기는 매년 감나무에 감을 몇 개씩 남겨두었어요. 까치들을 위한 밥이었답니다. 까치들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매년 석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깍깍 울어서 알려주곤 했답니다. 어느 날 까치들이 유난히 많이 울었어요. 깍깍. 무슨 일인가? 서기가 나가보니 마을에 귀한 손님이 오고 있었답니다. 멀리서 서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부잣집 주인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왔네. 자네가 효심이 깊고 착하다면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만. 우리 집 머슴으로 와주게 넉넉히 대우하겠네. 서기는 부잣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까치들은 여전히 서기네 집을 찾아왔어요. 까치야,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서기는 여전히 감나무에 감을 남겨두었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서기를 본받아 나무에 과일을 조금씩 남겨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해 겨울 마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작은 친절이 큰 복을 부르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서기와 까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소환의 추운 날씨에도 까치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서기네 집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서기가 나오면 반갑게 울어주곤 했죠. 까까. 나도 반가워 친구들아. 서기와 까치들의 우정은 평생 이어졌답니다. 작은 친절도 소중히 여기고 베풀면 언젠가 큰 도움으로 돌아온답니다. 서기가 다친 까치를 도와준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죠. 작은 것도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보물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소아는 작은 추위라는 뜻으로 보통 1월 6일이나 7일쯤 찾아오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절기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추수 후 나무에 남은 과일을 일부러 따지 않고 새들을 위해 남겨두었어요. 이를 까치밥이라고 불렀답니다. 추운 겨울 먹이가 부족한 새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였지요.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 여겨져 사랑받았답니다.